자, 미래엔 3-2 단원입니다. 한글 창제 원리와 특성 아주 중요한 단원이 되겠네. 자, 우선 여기는 건너가고요. 생각 발견. 다원이와 친구들은 현장 체험 학습 날 국립한글박물관을 갔다. 한글 전시관을 돌아본 뒤 한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글자를 쓰고 있을까? 여전히 한자를 빌려서 쓰거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서 쓰지 않았을까? 우리말과 맞지 않는 글자를 쓰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문자 생활이 어떠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세종이 왕이 된 지 25년이 되던 해 한글을 창제하였어요. 한글이 없었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요렇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벌, 목, 금지 이렇게 돼 있네.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건 몰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때요? 제가 글자를 몰라서 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어떤 정부 시책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방향을 알리는 어떤 그 공고 게시판 이런 거를 못 읽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잘은 안 보이지만 아마 농사직설인 것 같은데, 농사직설. 이것을 보면 농사의 비법을 알 수 있다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비법을 알죠. 그렇죠? 그 백성들은 글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 이게 중요하죠. 백성들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들어야겠군.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시집간 우리 딸은 잘 지내는지, 잘 지내냐고 편지라도 쓰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 편지를 쓰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생활이. 자, 그러면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인데, 요거를 조금 기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한글 창제 기본 설명을 여기다 할까? 자, 기본적으로 한글은 상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상형이 뭐냐면 모습을 본따다, 모습을 본뜸, 이게 상형이야, 상형. 그래서 글자를 만들 때 뭔가를 보고서 글자를 만들어 나는데, 자, 그러면 자음은 무엇을 본뜨고 만드냐?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들어요.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드는데 기본자 5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느, 무, 스, 응, 기본자를 만들었어요. 자, 외웁시다. 그놈 무서워 또는 그년 무서워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러면 이 발음들이, 이 글자들이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냐면은, 기억은 우리가 그 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야. 그래서 혀의 모습이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보고서 기억 글자를 만들었고, 니은 하면은, 우리가 느 하면은 혀가 앞으로 약간 꼬부라지죠. 위쪽으로 꼬부라진단 말이야. 역시 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혀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고, 미음은 입술, 입의 모습이죠. 이렇게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는 모습이고요. 얘는 이의 모습이에요. 이. 윗니와 아랫니가 교차돼요. 스 하면은 윗니, 아랫니 교차되는 모습이고, 얘는 목구멍이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글자, 기본 글자 그놈 무서워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첨가를 하는 거야. 첨가. 뭐를 첨가한다? 획수를 첨가한다. 그렇게 만드는 글자를 가획자라고 해요. 획을 하나 쳐볼까? 그 다음에 니은에 획을 치면은 드, 그리고 또 하나 나오네. 트, 무, 부, 푸, 스, 즈, 츠, 그다음에 여린 히읗 요렇게 가획을 했다. 획을 첨가해서 글자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체자라고 해서 다르니 몸, 자, 이체자라고 해서 이제 기본자와 가획자와는 다른 애들을 만들어요. 그게 꼭지 이응, 이거를 옛니응
또는 뭐 꼭지 이응 이렇게도 부릅니다. 옛니응이 있고 그다음에 리을 얘는 반설음 혀소리인데 반만 난다. 르 하면 혀가 한번 탁 치고 나오죠. 반설음이고 그 다음에 시옷 라인에 반치음 얘는 시옷하고 지읒 그 사이 중간 발음 뭐 요런 발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총 몇 글자를 만들었다? 17자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꼭 해야 된다. 자음을 뭘로 보고 만들었다? 발음 기관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기본 글자 근음무승, 혀, 입, 이, 목구멍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획을 첨가해서 크, 드트, 부프, 츠츠, 흐흐 만들었다. 그리고 이체자, 옛니응, 반설음, 반치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렇게 라인이 형성되죠. 요렇게. 요렇게 라인이 형성되는데 얘네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같은 발음 위치란 얘기야. 같은 발음 위치. 그러니까 또는 이제 발음하는 게 뭐랄까 그 소리를 내는 방식이 유사한 애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글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글자 병서라고 해서 각각의 글자를 나란히 병자, 우리 병렬할 때 병이야. 서 쓰다. 각각의 글자를 나란히 써서 끄, 뜨, 뿌, 쓰, 쯔, 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된소리 할 때 이걸 쓰죠. 그리고 합용병사라고 해서 다른 글자들을 또 이렇게 합쳐서 나란히 씁니다. 그래서 이 합용병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비읍 계열이 있고 시옷 계열이 있다. 비읍 계열은 보통 이렇게 써요. 비읍 시옷. 병신 아니야. 비읍 시옷 또는 뭐 비읍 기역 디귿 뭐 비읍 시옷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거를 비읍 계열 합용병사가 되는 거고 시옷 계열 합용병사는 마찬가지. 뭐 시옷 디귿 뭐 시옷 기역 디귿 뭐 시옷 비읍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써요. 자, 이런 게 이제 합용병사다. 합용병사는 이렇게 다른 글자를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얘네들이 겹받침으로 남아있죠. 현대 와서는 얘네들이 겹받침으로만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연서라는 게 있어. 연서는 세로로 쓰는 거야. 세로로 쓰는 애들은 이 비읍 라인에 미음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쓰는 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정식 명칭이 순경음,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 순경은 쌍비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순경을 왜 썼냐? 자, 단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옷을 입다의 비읍하고 날씨가 덥다의 비읍하고 발음이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달라지느냐? 뒤에다가 우리가 모음을 한번 연결해 볼까? 자, 그러면 입다, 입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때 비읍은 바뀌지를 않아. 자, 그런데 덥다, 더워라가 되지. 더워가 됩니다. 더워. 이때 비읍이 모음을 만나서 우로 바뀌어. 그렇죠? 바로 이거 표시해 주는 겁니다.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모음을 만났을 때 소리가 날아가 버려요. 이때 경이 가볍다라는 뜻이야. 가볍다. 수는 입술, 음은 소리. 그래서 가벼운 입술 소리죠. 그래서 모음을 만나면은 이 비읍 받침 소리가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루가 된다. 그래서 덥다, 더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자음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나온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음도 상형의 원리를 원리에 따라 만듭니다. 모양을 본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음은 본딴 건 뭐냐? 삼재를 본따. 삼재는 뭐냐면 유학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기본 요소 세 가지야. 그게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죠. 그래서 기본 글자를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점, 이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 태양이 있지, 그치? 그래서 하늘을 양의 기운, 양성 모음, 그리고 은은 차가워요. 음의 기운, 음성 모음. 사람은 중성입니다. 중성. 하늘과 땅 사이이기 때문에 중성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기본자 하늘에다가 땅과 사람을 합성을 해. 합성을 해서 처음 나오는 글자를 초출자라고 하고, 오, 우, 아, 이렇게 되겠죠. 오우와 어. 자, 오는 양성모음, 우는 음성모음. 자, 이거 그냥 해가 떠 있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 아는 양성모음, 어는 음성모음. 자,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야. 서쪽이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이런 것들도 세종대왕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합성을 해. 여기 하늘을 다시 합성을 해서 나온 글자를 제출자라고 한다. 다시 제자 나온 글자. 그래서 요, 유, 야, 여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얘도 마찬가지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모음 총 11자를 만들어요. 얘네들 아, 이, 오, 아오는 단모음이고, 그 다음에 요유, 야여는 이중모음이다. 즉 단모음 7개, 이중모음 4개 이렇게 해서 총 11자의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익히고 외워둘 것.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자음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각자병서, 합용병서, 연서표시, 그리고 모음의 천지인, 기본자 아, 이, 그 다음에 초출자 오, 아, 제출자 요유, 야여. 요거 알고 있으면 이 단어는 끝나요. 할 게 없어. 진짜. 그래서 요거 반드시 제자 원리 반드시 알아두도록.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한글의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탐구해보자. 이미 우리 다 설명했어요. 보기에 자음자를 소리내어 발음해보자. 그는 자음자를 발음할 때 발음기관 모양을 참고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자. 그래서 기억을 어금니 소리라고 그래.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다. 그 혀의 모습을 본다죠. 그 다음에 니은은 혀소리라고 그래요.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 입술 소리는 입 모양을 본떴고, 이 소리는 이 모양을 본떴고, 목구멍 소리는 목구멍 모양을 본떴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볼까요? 어금니 소리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음, 혀소리는 설음, 혀설자, 입술 소리는 순음, 입술 순자, 이 소리는 치음, 그리고 목구멍 소리는 후음, 목구멍 후. 이렇게 설, 순, 치, 후 이 말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자음 기본자를 만든 공통된 원리를 설명해 보자. 한글 자음자는 발음기관을 본또 만들었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자, 자음 기본자에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를 탐구해보자. 자, 여기는 뭐예요? 가획이죠, 가획. 가획자예요, 가획자. 그래서 크, 느드트, 무, 프, 스즈츠, 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요, 여기는 이제 병서 표현이죠. 각자 병서. 각각의 글자를 나란히 쓴다. 나란히 썼어. 여기는 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다 네모칸에 자음 다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에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자, 그래서 가에서는 획을 첨가해서 자음 기본자에 획을 첨가해서 만든 글자다. 이것을 가획자라고 하고, 이미 만든 글자를 다시 써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다. 이것을 병서, 즉 각자 병사, 각각의 글자를 나란히 쓴다. 각자 병사라고 합니다. 자, 질문, 이게 질문을 받을 수가 없지. 예, 이게 버릇이네, 버릇. 자, 그래서 상형, 모양을 본떴다. 가획, 획을 첨가했다. 병서, 나란히 썼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모음자를 만든 원리가 되겠는데, 다음 모음 기본자와 글자를 만든 원리를 바르게 연결해 보자. 모음 기본자, 아, 으, 이, 하늘이죠, 하늘. 뿅,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그래서 역시 상형의 원리다. 상형 원리로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음 기본자를 만든 공통된 원리를 설명해 보자. 한글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상형의 원리. 다음, 모음 기본자에서, 모음 기본자가 뭡니까? 아, 으, 이였지. 다른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탐구해 보자. 그래서 합성이죠, 합성. 뭐를 합성하니? 바로 이 하늘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우아어, 요유야여 만들었죠. 오우아어를 처음 나온 글자 초출자라고 하고, 요유야여를 다시 나온 글자 다시 제자, 나온 글자 제출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아래 빈칸에 알맞은 모음자를 찾아 넣어보자. 이에 아에 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초출자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제출자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오, 우, 얘는 요, 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아주 쉽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음 기본자에 다른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하늘을 어떻게 합성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모음은 역시 상형, 하늘, 땅, 사람 상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늘을 합성합니다. 자, 그러면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다음 그림 읽고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먼저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서 글자 수가 적다. 그렇죠? 처음 세종대왕이 만들 때는 자음 17자, 모음 11자, 이렇게 해서 총 28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쓰는 글자들이 있죠. 현대 한글은. 현대 국어에서는 안 쓰는 글자들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안 씁니까? 모음에서는 아 안 쓰고, 이건 이제 소실됐다라는 말을 써요. 사라지는 걸. 소실되었고요. 그다음에 반치음, 그다음에 여린 히읗, 그렇죠? 얘네들도 소실되었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옛니응, 이렇게 자음은 요 3개가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현대 국어는 총 몇 글자? 24자만 사용합니다. 자음 14자, 모음 10개, 이렇게 24개만 쓴다. 자, 그래서 글자 수가 적어요. 24자만 알면 됩니다. 한글은. 한자의 수는 5만 개 이상이고, 일본어 수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합하면 100여 개가 된다. 그나마 문자의 수가 적은 로마자 알파벳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50여 개다. 반면에 한글은 40개의 적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40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중모음 포함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글은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다른 글자를 만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다. 자음 기본자 그느무스응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발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키읔은 기역보다 거세게 발음되므로 기역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또한 쌍기역은 같은 발음 위치에서 소리나는 기역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만든 것으로 모양의 연관성이 있다.
한편 모음은 자연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 아, 으, 이를 만들고 이를 합하여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등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한글은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발음하지만 영어 알파벳 오는 단어에 따라서 오, 아, 오우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한다. 그렇죠? 독, 탑, 노 이렇게 발음한다. 이게 이제 한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짝지어진 한글과 영어 알파벳의 발음과 모양을 비교해보고 한글이 배우기 쉬운 까닭을 말해보자. 자, 위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비슷하거나 발음 소리가 비슷하거나 모양이 비슷하다. 그치? 예,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글이 좀 보다 처음에 글자를 익힐 때 한글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글 아와 영어 알파벳 A의 발음을 비교해보고 한글의 특성을 이야기해보자. 아침, 학교, 모자 다 똑같이 발음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값이야. 하나의 소리값. 그런데 A는 아트, 아, 테이블, A, 휴먼, 이렇게 아, A, 소리값이 다양해지죠. 그래서 한글이 보다 배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한글의 표기 방식을 탐구해보자. 이건 뭐냐면 모아쓰기 방식이죠. 모아쓰기. 한글은 모아쓰기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써요? 영어는 영어나 일본어는 풀어쓰기야. 풀어쓰기. 가로로 옆으로 쭉 풀어쓰면 됩니다. 근데 한글은 모아쓰기를 한다. 근데 이렇게 모아서 쓰면 어때요? 읽기가 좋지. 가독성이 높아진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아쓰기 방식이 효과적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뭡니까? 바로 이제 읽기가 좋아. 가독성이 높다. 그 뜻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고 빠르다. 자, 적용하기.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과 다른 나라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을 비교해보자. 중국의 한자와 일본 가나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해야 한다.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중국 한자나 일본 가나보다 7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렇죠. 시간이 그만큼 압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한자 입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병음 표시라고 해서 병음 표시 영어로 자판을 쳐요. 영어 자판. 예를 들어서 뭐 니하오마 할 때 N, I, H 이렇게 쳐. 그러면 요거에 따른 이 발음에 따른 한자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 여기 위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몇 개가. 그럼 여기 숫자를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불편하죠. 이게. 근데 한글은 우리가 소리 난 대로 마음대로 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봄이 왔다를 입력하려면 비읍, 오, 미음, 한글 자음과 모음 자판을 눌러야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키보드 자판 배열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은 쭉 나눠서 왼쪽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은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을 치면은 손가락 이렇게 자판을 치면은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치죠. 피아노 치는 것처럼. 그치? 땅땅땅땅. 예. 그래서 자음 모음 번갈아 가서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 자판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죠. 영어 자판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어. 그래서 영어 자판도 자음과 모음으로 좀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드보락 자판기라고 그래. 왼쪽 맨 위를 따서.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쿼티 자판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드보락 자판기가 별로 이렇게 많이 대중들한테 퍼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한글은 자판 자체가 왼쪽에는 자음, 오른쪽엔 모음이라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편하죠. 치기가, 자판 치기가. 자, 그런데 이제 중국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춘천도래를 입력하려면 먼저 중국 발음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해당하는 한자 찾아 선택해야지. 나오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이걸 좀 찾아 넣어야 돼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중국어 그 입력할 때 상용구가 있어. 상용구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니하오마 뭐 NI만 치면은 여기에 뭐 니하오마 닌하오마 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숫자만 치면은 이 상용구를 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용구가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힘들죠. 상용구를 쓰면 그런 불편함도 있다. 좋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휴대폰 자판기도 마찬가지지, 그치? 가방식은 이제 천지인 자판기고, 나반식은 이게 나락글인가? 예, 나락글 자판기죠. 그래서 가방식은 모음의 초성, 그러니까 초출, 제출 원리랑 똑같죠. 그래서 사람, 하늘, 땅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합을 할 수 있죠. 나락글 방식은 획추가가 있어, 그쵸? 그래서 얘는 가획의 원리가 들어갔죠. 가획 원리. 그래서 이제 휴대폰 방식에서도 자판 키패드 방식에서도 우리 그 모음 또는 자음의 제자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자음 천진 자판기도 여기는 지금 이제 가획의 원리죠. 내가 크를 치고 싶으면은 그에다가 한 번 더 치면 크가 되는 거지. 이게 획의 원리죠. 획 첨가하는 거. 나머지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IT 시대에 딱 맞는 그런 글자가 한글입니다. 자, 한글을 만든 원리를 적용하여 사용하기 편리 휴대전화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즘은 어떤 학생이 이게 조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천진 플러스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요고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이제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죠. 훨씬 더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패스. 자, 정리와 점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한글의 자음 기본자 그느무승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한글의 크드, 트프, 프, 즈츠, 흐흐는 자음 기본자의 획을 첨가하여 만들었다. 한글의 기본자 아, 으, 이는 자연의 모양. 우리 교재에는 자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제대로 공부하려면 삼재예요. 삼재. 유학에서 얘기하는 삼재입니다. 어쨌든 하늘, 땅, 사람.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한글의 오우, 아오, 요요, 야요는 모음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자, OX. 한글은 발음의 특성이 발음 특성이 글자에 반영된 체계적인 문자죠. 한글은 하나의 글자를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한 글자는 하나의 소리만 가지고 있고,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서 쓰기 때문에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모아서 쓰기 때문에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질문. 이거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네. 예? 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꾸 질문을 하라고 그러네요. 네. 자, 창제는 새롭게 만들었다가 창제고, 조음은 소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조음은 소리를 만든다. 상형은 이미지형, 형태, 즉 본떠서 만드는 것을 상형이라고 하고, 형성은 형태가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만들어지다. 가획은 획을 첨가했다, 획을 더했다는 뜻이고, 병선은 나란히 썼다 이런 뜻이고, 합성은 합쳐서 만들었다는 뜻이고, 종합은 여러 가지를 합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밑에는 모두 말투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뭐 없네요.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 마치도록 합니다.